네, 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쿡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9월 16일 토요일, 오늘은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오늘 또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이 트로피컬 스톰 있지 않습니까? 이 태풍이 또 동부에서 이렇게 또 불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계속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허리케인이 미 동부에 있는 이 해안에서 이렇게 또 만들어져 가지고 뉴 잉글랜드 있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또 다가오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허리케인이 포스트 트로피컬 스톰으로 이렇게 또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 포스트 트로피컬 스톰이 뉴 잉글랜드 쪽으로 이렇게 또 다가오고 있으면서 이제 조만간 뉴 햄셔에 이렇게 또 도착을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강력한 바람이 불 것으로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폭우도 이렇게 또 많이 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내일 해가지고 이 동부로 해가지고 좀 많은 태풍 같은 것들이 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동부에 계신 분들 좀 조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 포스트 트로피컬 스톰이 이렇게 동부로 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캐나다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뉴스가 또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뉴스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리비아 이 홍수에 관한 이 폭우에 관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사망자들의 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까지 사망자들의 수를 본다고 하면은 11,000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확인된 사망자들 수만 11,000명이지 아직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싱이라고 하거든요. 거의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실종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리비아가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이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이 뉴스에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으면서 지금은 며칠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며칠이 지나면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으면서 사망자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댐이 무너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댐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조사에 들어갈 거다 라고도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리비아 상태를 본다고 하면은 사망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 시신들이 여기저기 좀 많이 널려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전염병이 좀 많이 돌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 더나라고 하는 리비아 도시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를 지금 통제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시신도 너무나 많고 전염병도 돌 수가 있고 지금 빨리 이 시신들을 묻어야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또 돌아다닌다고 하면은 전염병이 이렇게 또 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를 완전히 지금은 이제 통제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도시를 완전히 봉쇄를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시신이 너무나 여기저기 널려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니까 이곳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완전히 지옥석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 한 나라에 이 중앙정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는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또 한번 느껴보네요. 그리고 그 중앙정부의 사람들을 뽑는 사람들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할 때는 정말 잘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런 뉴스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란 있지 않습니까? 이란에서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이란에는 이 히잡 경찰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히잡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어디론가 이제 끌려갔다가 이렇게 또 아마도 이제 구타를 당해가지고 사망을 한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거든요. 그 뒤로부터 지금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란을 본다고 하면은 뭐 별다른 뭐 변화 같은 건 없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에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란을 더욱더 더 제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좀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란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종교가 이 나라를 이렇게 좀 거의 다스리다시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히잡 쓰는 것도 좀 굉장히 강력하게 컨트롤을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여성의 인권도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라고 하고, 이런 나라가 2023년도에 아직도 존재한다라는 게 좀 어이가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LA 근처에 있는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NBA 농구 스타인 LA에서 살고 있었던 LA 레이커스의 그 코비 브라이언트 있지 않습니까? 코비 브라이언이 이제 자신의 딸이랑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하는 일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코비가 사망을 한 다음 며칠 안에 LA에 있는 어느 한 짐이라고 합니다. 이 헬스장 이 건물에다가 누군가 이렇게 뮤럴을 이렇게 또 그렸다고 하네요. 이 코비 브라이언트랑 그리고 자신의 딸의 이 그림을 이렇게 또 그려가지고 굉장히 멋지거든요. 굉장히 멋진 이런 뮤럴 그림을 이렇게 또 그려놓은 다음에 여기가 좀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짓을 하면서 뭐 사진도 찍고 뭐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의 이 랜드로드가 이 그림을 모두 다 지워버려라 라고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짐 오너가 아니 이거를 왜 굳이 지워야 하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 버팅기고 있으면서 나는 지울 수가 없다 라는 식으로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 이거 조금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굉장히 좀 아이코닉한 곳으로 이렇게 또 변모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뭐 꽃 같은 것들도 두고 그러는 곳인데, 애니버서리 때마다 말이죠. 그런데 이 그림을 또 지우려고 한다라는 게 조금 안타깝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냥 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파키스 러라고 해가지고 이 러가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통과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게 무슨 법이냐면은 이 파키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한 5살짜리 어느 한 이제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보이인데, 그런데 엄마 아빠가 좀 많이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안 좋고 이 아빠가 좀 이제 가정 폭력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가 이혼을 하려고 했나 봐요. 이혼을 하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 아빠가 자신의 아들을 좀 데려가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안 된다 했는데 이혼 과정에 있고 그리고 이 사람도 아빠이다 보니까 이 아들을 데려가게 했다고 합니다. 데려갔는데 결국에는 이 아들이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아빠한테 머더를 당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아들을 이렇게 살인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 이 엄마가 내가 말하지 않았냐, 이 아빠는 가정폭력자이고 뭐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그 뒤로부터 가정폭력에 의심이 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좀 위험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좀 더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이렇게 또 통과가 됐다고 하네요. 그 법이 바로 피키스 러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살인을 했는지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아마도 자신의 와이프랑 이렇게 헤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와이프한테 좀 더 가슴 아프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진짜 미친놈 중에 이런 미친놈이 없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이 5살짜리 아이를 본다고 하면은 진짜 어리고 이거 뭐 때릴 데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참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인 이 디즈니랜드 있지 않습니까? 이 디즈니랜드가 더 확장을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확장을 하려고 계속 이렇게 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계속해가지고 좀 더 진행이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environmental effect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스터디도 이렇게 또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마도 조만간 이 디즈니랜드가 더 익스펜드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제가 이 디즈니랜드가 스타워즈 랜드가 생긴 뒤로부터 안 가봤거든요. 못 가봤는데 또 다른 이런 익스펜션이 또 돼가지고 또 새로운 놀이동산이 또 이렇게 또 생긴다고 하면은 디즈니랜드 이렇게 또 한 번 더 가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LA 근처로 해가지고 이 유기견들 있지 않습니까? 유기견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폭발하는 수준으로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런 애니멀 쉘터들 있지 않습니까? 유기견 보호소 같은 것들도 지금 뭐 미어 터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강아지나 고양이를 지금 계속 버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이 LA에는 지금 여기 이 서든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강아지나 고양이나 반려견들을 브리드를 해가지고 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제 파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라이센스를 주거든요. 예, 그런데 그 라이센스를 지금은 이제 멈췄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유기견들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었을 때, 여기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었을 때, 처음에는 그 당시에는 이런 이제 반려견들을 이제 파는 그런 가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가게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강아지 새끼들 같은 게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그런 거에만 혹해가지고 강아지를 샀다가 강아지를 그냥 버려버리니까 유기견들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가게에다가 이제 강아지를 두고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한테 더 혹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반려견을 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금지를 했거든요. 금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놓고 팔지는 않고 사람들한테 라이센스를 주면서 라이센스 있는 사람들만 이 강아지를 이렇게 교배를 시켜가지고 이 강아지를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지금 너무나 지금 많아지다 보니까 강아지들의 이제 벌어지는 수가 어마무시하게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뭐 매어 터지고 있고 일손도 모자르고 계속해서 더 많아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라이센스를 주는 것들도 앞으로는 이제 그만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직면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풀지 계속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손도 모자르고 유기견들은 계속 더 많아지고, 그리고 라이센스 이제 발급하는 것도 금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금 계속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 야, 이 반려견들을 이렇게 키운다고 하면은 뭐 그 당시에는 좋죠. 그 당시에는 좋은데 이렇게 키우다가 실증 난다고 하면은 그냥 버려버리면은, 야, 이거는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제발 좀 그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으면서 그러면서 저같이 차라리 안 키우는 게 답입니다. 강아지 키우는 거 당연히 좋죠. 처음에는 당연히 좋습니다. 몇 달은 굉장히 좋은데, 그런데 이 강아지를 키우면은 진짜 불편하거든요. 어디 여행 갈 때도 데려가야 하거나 아니면은 맡겨야 되고, 그리고 이 강아지들도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을 하지 않고 강아지를 키웠다가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못 키우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강아지 버려버리고 그러는데, 그냥 저같이 그냥 안 키우는 게 답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LA로부터 이렇게 또 시작을 하면서 이 스트리트 벤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포장마차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이 생겨났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생겨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도 계속해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플러턴 있지 않습니까? 플러턴에도 이런 스트리트 밴더들이 이렇게 또 많은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급습을 해가지고 이 거리를 이렇게 또 청소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포장마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가 뭐 단속 들어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포장마차 그런 기구들 같은 것들 이제 다 이 수거에 가고, 이 압수에 가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제 이 플러턴에서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이제 멕시코의 타코의 이 스트리트 벤더인가 봐요. 그 스트리트 벤더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 라고 이렇게 또 하네요. 여기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단속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팔고 있었던 음식들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있었던 그런 이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부엌 기구들 같은 거나 뭐 파이어플레이스나 뭐 그런 것들 모두 다 수거해가지고 트럭에 싣고 그냥 가더라고요. 플러턴에서 이런 단속이 또 있었었다고 하는데, 뭐 스트리트 밴더 같은 거를 본다고 하면은 그런 포장마차에서 먹으면은 당연히 맛있기는 맛있습니다. 맛있기는 맛있는데, 그런데 위생에 관해서는 좀 관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음식점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음식점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내잖아요. 장소도 빌려야 되고, 그리고 라이센스도 뭐 따야 되고, 뭐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런 스트리트 밴드들을 본다고 하면은 돈은 거의 들어가지 않으면서 뭐 세금 같은 것도 내지 않으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한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만약에 스트리트 밴드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이 푸드 트럭이 있지 않습니까?
푸드 트럭을 하는 게 답이죠. 네, 이 푸드 트럭은 그나마 위생 관리 같은 것도 이렇게 또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트리트 벤더는 웬만하면은 미국에서는 사라져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이런 스트리트 벤더 같은 것들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 포장마차 같은 데서 먹는 거 뭐 좋아하고 그러는데 관리가 안 되는 거는 과감히 이렇게 없어져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푸드트럭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이 KTLA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LA가 예전만큼의 그런 트래픽이 이제는 많이 사라졌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LA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 출퇴근 시간에는 미쳤었거든요. 진짜 플러턴에서 LA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맨날 1시간 넘게 걸리고 그랬었는데 그나마 요즘 들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이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서는 그나마 예전만큼까지는 아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느 한 대학교에서 이렇게 또 이 연구를 해봤다고 하는데 왜 LA 트래픽이 예전만큼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직장인들이 이제는 9 to 5, 주 5일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 3일씩 이렇게 또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로 직장에는 주 3일씩 가면서 집에서는 2일씩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대략 한 뭐 40% 정도가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줄어든 상태에다가 거기에다가 출퇴근하는 그런 시간도 예전에는 딱 뭐 9 to 5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좀 많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모두 다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에 퇴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이브리드 출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는 예전만큼의 교통 혼잡은 없다라고 이렇게 또 하네요. 그래도 출퇴근 시간에는 많이 밀리기는 밀립니다. 그러면서 여기 KTLA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작년에 이 테슬라 드라이버가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를 이렇게 또 타고 다니면서 로드레이지를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파이프 같은 거를 들고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자신의 심기를 건드린다고 하면은 보복 운전하고 그리고 차를 세워가지고 파이프를 들고 내려가지고 이렇게 위협을 하고 진짜 공격도 하고 차도 이렇게 또 내리치고 그러는 이런 사람이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이렇게 또 이런 일이 있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 테슬라 드라이버가 있는데 이 사람 좀 잡아달라라고 하면서 신고를 많이 했다고 하네요. 신고가 또 여러 건이 들어가면서 올 초 있지 않습니까? 올해 1월 달에 이 사람을 이렇게 잡았다고 하네요. 추적을 해가지고 추적을 해서 이제 잡아가지고 재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또 재판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이 로드레이지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 글렌데일 파세데나 이런 곳에서 자신의 테슬라 차량을 타고 가다가 파이프를 들고 위협을 준 것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차량을 친 것에 대해 가지고 5년형을 받았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또라이 새끼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이 또라이 같은 새끼가 잘 잡혀가지고 5년형이라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니까 아주 그냥 속시원합니다. 굉장히 속시원한 소식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아마도 아르메니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30대라고 합니다. 30대의 한 남성인데 얼굴 보니까 굉장히 좀 짜증나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사람들 요런 아르메니안이 좀 이렇게 성질도 막 버럭버럭 내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로드레이지는 진짜 사라져야 하죠. 이 로드레이지 때문에 길거리에서 그렇게 많이 다투다가 사망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 미국에서는 총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로드레이지 하다가 총 맞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웬만해서는 그냥 미안하다 하고 미안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는 게 아닙니다. 미안하다라고 하고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게 최고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 탄핵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지금 뉴스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별로 없다고 해요. 네, 뭐 건덕지는 별로 없는데 그 중에 건덕지 중에 하나라고 한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있지 않습니까? 이 헌터 바이든이 예전에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총기를 소지를 하고 다닌 것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아마 골고 넘어져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을 아마 탄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솔직히 미국에서는 이제 다 개인주의 아닙니까? 아들이 잘못한 것은 아들이 잘못한 거고, 바이든 대통령인데 어쨌든 간에 이 화이트하우스는 나와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고 헌터 바이든이다 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헌터 바이든이 잘못을 해가지고 기소가 돼가지고 판결에서 길티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바이든 대통령은 사면 같은 거 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헌터 바이든 리스크를 지금 잘라내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2024년도 대선을 앞두고 이 헌터 바이든이 바이든 대통령의 발목을 이렇게 또 잡고 있는데, 보통 본다고 하면은 이제 이 부모가 막 아들 뭐 발목 잡고 뭐 그런 것을 봤는데, 이건 또 반대네요. 아들이 부모의 이런 앞길을 이렇게 또 막고 있는 것을 보니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운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 나이 때문에 너무나 많이 늙었다라고 하면서 웬만하면은 좀 내려오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이트하우스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80세는 새로운 40대이다. 80 is new 40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80세 할아버님이랑 40대면 저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랑 저랑은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좀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화이트하우스에서 얘기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그거 무슨 개소리냐라는 그런 비난 섞인 목소리까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거는 맞죠. 나이가 많이 드신 거 맞고, 그리고 행동도 조금 이렇게 느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런 이미지라는 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는 데 있어가지고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미지는 조금 비실비실한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뭐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 굉장히 싫어하고요. 트럼프도 싫어하고요. 둘 다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캘리포니아의 이 모레노 밸리에 있는 어느 이제 중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학교에서 얼마 전에 13살짜리 남자 아이가 bully 있지 않습니까? 집단 따돌림을 이렇게 또 당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구타를 당하다가 이제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대요. 학교 내에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 내에서 이제 두들겨 맞다가 사망을 했는데, 이것을 두고 이 유가족들은 이거는 분명하게 학교에서 잘못을 한 것이다. 학교에서 제대로 조치만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학교에서 이 왕따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두들겨 맞느냐라고 하면서 학교에서 이것은 모두 다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학교 측이 결국에는 지게 되면서 학교 측에서는 유가족들한테 2,700만 달러를 배상을 하라라는 그런 판결을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미국 내에서 이런 왕따 문제로 이렇게 사망한 것에 대해 가지고 판결을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금액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왕따 문제가 일본이나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미국에서도 분리라고 해가지고 이 왕따 문제가 계속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무슨 조치를 이렇게 또 취해가지고 선천적으로 좀 막아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왕따 같은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면은 이제 왕따 같은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생겨나기는 나지만 그런 것이 더 심각한 사건으로 번지지 않도록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반가운 소식도 이렇게 또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하와이 마우이 이 산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산불 때문에 사망한 자들을 본다고 하면은
115명이었다 라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있는 과정에서 뭐 DNA 검사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사망자들의 수가 115명이 아니라 97명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좋은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망자가 줄어들었다라는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실종자들 수도 30명대로 이렇게 또 줄어버렸다고 하네요. 실종자들 수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사망자들 수도 이렇게 또 줄었다고 하니까 피해가 좀 많이 더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은 어제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마감을 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어제 좀 많이 내려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 나스닥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나스닥 마이너스 1.5%가량 이렇게 많이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어제 이렇게 미국의 특히 이 기술주들이 많이 내려가면서 마감을 한 이유는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다시 이 경제가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많은 이런 오일을 갖다 쓰는 그런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일 가격이 오를 수가 있다. 기름 가격이 오를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름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되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하면은 연준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술주부터 어제 이렇게 많이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이 중국이 다시 이렇게 경제가 되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주식시장은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기름 가격도 오르고 있고 오일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계속 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런 직원들의 이 봉급 같은 것들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의 프로핏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의 프로핏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을 그런 상황이 지금 봉착해 와 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 중에서도 이 항공산업 있지 않습니까? 이 비행기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산업들에서 뭐 델타 항공이나 뭐 아메리칸 항공이나 그런 항공사들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프로핏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기름값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말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여행 수요가 조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특수가 지나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비행기 티켓 가격도 계속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떠한 이제 법안이 이렇게 또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맥도날드 측에서는 만약에 그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지금 뭐 주지사 사인만 남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패스트푸드 산업 망할 수도 있다. 라고 지금 맥도날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무슨 법안이냐면은 패스트푸드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이 미니멈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미니멈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는 15달러 50센트입니다. 시간당 미니멈이 15달러 50센트 있는데 이것을 20달러까지 올리는 그런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되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맥도날드는 그럴 순 없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맥도날드 직원이 20달러나 받느냐 시간당 라고 하면서 15달러로 계속 유지 좀 해달라 15달러 50센트로 계속 유지 좀 해달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패스트푸드 좀 망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맥도날드를 본다고 하면은 빅맥 세트가 지금 10달러가 넘어가거든요.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뭐 햄버거 세트가 10달러가 지금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비싸다. 시간당 임금이 20달러다. 그러면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맥도날드 사먹는 거, 안 사먹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어떻게 될런지, 계속 한번 뉴스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ARM 있지 않습니까? ARM이 얼마 전에 이 IPO를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가지고 60 몇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스닥, 이 기술주들이 좀 많이 빠지게 되면서 어제는 ARM이 IPO 한 이후로 이렇게 또
또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네요. ARM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4.몇 %가 이렇게 또 내려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기름값에 대한 이 오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WTI가 $90를 이렇게 또 넘어가게 되면서 올해 들어가지고 가장 비싼 이 기름 가격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아마도 올해 안에 이 기름값은 $100를 넘어설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국에서 경제가 다시 되살아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또 오일을 또 굉장히 많이 살 거 아닙니까? 오일을 또 많이 산다고 하면은 오일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가격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술주들부터 이렇게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 방글라데시 있지 않습니까? 이 방글라데시에서는 지금 현재 댕기열이 또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하네요. 댕기열이 지금 많이 퍼지고 있으면서 올해 들어서만 800여 명이나 이 댕기열 때문에 사망을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댕기열이라고 하니까 예전에 그 신정환 개그맨 있지 않습니까? 개그맨이라고 해야 되나? 예전에 그 신정환 그 가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가수가 필리핀인가 어디 갔다가 댕기열에 걸렸다라고 하면서 개구라 치다가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못 나오고 있는 신정환 씨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댕기열 조심할 필요가 있지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